안녕하세요, 한상기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차는 캐딜락 신형 에스컬레이드입니다. 에스컬레이드는 캐딜락의 풀사이즈 SUV죠. 1998년에 데뷔를 했고요. 작년에 데뷔한 현행 모델은 5세대입니다. 최근에 국내에도 출시가 됐고요. 에스컬레이드는 캐딜락이 본격적으로 SUV 시장에 뛰어든 첫 번째 모델이기도 하고요. 현재도 SUV 라인업의 기아입니다. 에스컬레이드는 이번에 풀체인지가 되면서 상품성이 굉장히 좋아했던 평가를 듣고 있는데,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업그레이드된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일단 T1XX 플랫폼으로 갈아탔고요. 후륜에는 독립 서스펜션이 적용이 됐죠. 거기다가 기존의 MRC 이외에도 에어 라이드로 불리는 에어 서스펜션이 추가가 됐습니다. 변속기도 기존의 8단에서 10단으로 업그레이드가 됐고요. 엔진 라인업은 6.1L 8기통 가솔린과 3L 직렬 6기통 디젤 두 가지로 구성이 됩니다. 국내에는 6.1L 가솔린 한 가지만 판매가 되고요. 국내에는 스포츠 플래티넘과 프리미엄 럭셔리 플래티넘 두 가지 트림으로 판매가 되고요. 지금 보시는 시승차는 프리미엄 럭셔리 플래티넘입니다. 가격은 1억 5,357만 원이고요. 외장 디자인의 컨셉은 기존과 비슷한데 세부적인 디자인이 좀 달라졌습니다. 가장 크게 형태적으로 달라진 거는 헤드램프인데, 기존에는 헤드램프가 세로형이었잖아요. 그래서 실제 차 폭에 비해서 전폭이 좀 좁아 보인다는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 이번에 가로형으로 바뀌면서 그런 느낌이 좀 사라졌습니다. 거기다가 전면의 대형 그릴은 사이즈가 더 커진 느낌이어서 더 웅장한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리고 세부적으로 보면은 좀 더 매끄럽게 또는 세련되게 디테일이 달라졌습니다. 미국 차답게 전체적으로는 크롬 장식이 좀 많이 쓰였고요. 특히 그릴 쪽에 크롬 장식이 집중적으로 좀 쓰였죠. 그리고 다른 차들에 비하면은 브랜드 엠블렘이 유난히 좀 커 보이는데, 이 차가 워낙 커서 그런지 저 엠블렘의 크기도 저 정도는 돼야 어울릴 것 같아요. 참고로 신형 에스컬레이드는 프리미엄 럭셔리와 스포츠에 따라서 전면의 디자인이 조금 다릅니다. 스포츠는 좀 더 강해 보이는 검은색 그릴이 추가가 됐고요. 하이그로시도 그 양쪽에 좀 더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 에스컬레이드의 그런 그 이미지는 프리미엄 럭셔리가 좀 더 가깝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하이그로시를 좀 싫어하시는 분들에게는 프리미엄 럭셔리가 더 맞을 수도 있고요. 참고로 프리미엄 럭셔리와 스포츠는 편의 사양은 거의 같습니다. 에스컬레이드는 풀체인지가 되면서 차체 사이즈가 더 커졌어요. 구형에 비하면 전장은 200mm, 휠베이스는 130mm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차는 앞에서 봐도 크지만 옆에서 봐도 커다란 차체가 좀 위압적으로 다가옵니다. 그리고 이 정도 사이즈의 차로서는 전면의 프론트 오버행도 꽤 짧은 편이고요. 특징 중에 하나는 유리의 면적인데 1열보다 2열이 넓고 2열보다 저 3열 쪽의 유리의 면적이 더 넓습니다. 후면의 디자인도 넓은 전폭을 좀 강조한 그런 디자인이고요. 여기 역시도 좀 크롬 장식이 좀 많이 쓰였습니다. 특징 중에 하나는 테일램프인데 세로로 쭉 이어진 테일램프가 유난히 길어요. 캐딜락에 따르면은 이 테일램프 길이가 약 1m라고 합니다. 트렁크 아래쪽에는 차명이 있고요. 우측에는 600이라고 레터링이 있는데, 저거는 토크를 의미를 합니다. 요즘에는 머플러 장식을 많이 사용을 하는데, 이 차는 머플러 장식은 아니고요. 실제 머플러 팁은 저 안쪽에 좀 숨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차로는 좀 드물게 스페어 타이어가 저 바닥 쪽에 있고요. 타이어는 브리지스톤의 알렌자 AS02, 사이즈는 275에 50R22입니다. 이 타이어의 트레드웨어가 700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오래가는 그런 타이어죠. 스포츠와 프리미엄 럭셔리는 사이즈는 같은데 이 휠 디자인이 좀 달라요. 그리고 에스컬레이드가 워낙 크다 보니까 22인치 휠을 껴도 멀리서 보면은 한 18인치 정도밖에 안 보입니다. 에스컬레이드는 프랑스어로 등반하다 뭐 이런 뜻인데, 실제로 차가 워낙 높아갖고 좀 오르듯이 차에 탑승을 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전동식 사이드 스텝이 꼭 필요하죠. 저게 없으면은 승하차가 좀 불편합니다. 신형 에스컬레이드의 실내는 굉장히 많이 바뀌었어요. 외장 디자인보다 더 많이 바뀐 게 실내가 아닌가 싶습니다. 구형에 비하면은 이 실내는 디자인이 좋아지긴 했지만 내장재가 전반적으로 좋아진 게 눈에 띕니다. 실내 같은 경우에는 스포츠와 이 프리미엄이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 기본적인 뭐 소재는 동일하고요. 이 대시보드 같은 경우에는 이 차의 그 크기에 맞게 굉장히 높고 넓은 그런 디자인이고요. 색상이나 소재도 좀 여러 가지가 쓰였어요. 예를 들어서 윈드실드 쪽에는 플라스틱이고 그 앞쪽은 또 가죽이고요. 그리고 그 아래쪽에는 우드로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우드 장식의 경우에는 색상도 그렇고 무늬도 그렇고 표면 처리가 요트를 좀 연상시켜요. 그래서 이게 좀 차에 쓰이는 그런 우드 장식이 아니라 요트라든가 사장님 집무실 같은 그런 분위기를 풍깁니다. 그리고 또 다른 특징 중에 하나가 필러와 천장 전체에 스웨이드가 적용이 된 건데, 이 스웨이드가 시각적으로 고급스럽기도 하지만 만졌을 때 이게 부드러워서 이런 또 만족감이 있고요. 참고로 필러와 천장은 스웨이드 그 재질이 좀 미세하지만 약간 좀 달라요. 어쨌든 이런 내장재 같은 경우에는 구형보다 전반적으로 굉장히 많이 좋아졌습니다. 거기다가 이 차는 필러와 천장에도 이 스피커가 적용이 돼 있어서 이게 또 시각적인 그런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실내의 특징 중에 하나가 38인치 디스플레이인데, 왼쪽 끝부터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모니터까지 이게 38인치란 얘기인데, 보통 이제 38인치 딱 처음 들으면은
진짜 모니터가 38인치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그건 아니고요. 여기서부터 여기 끝까지 그 액정 대각선으로 이게 38인치라는 그런 사이즈인데, 그래서 요즘에 흔히 얘기하는 모니터와 계기판이 이렇게 한 장으로 쭉 이어져 있잖아요. 대략 그거와 좀 비슷한 그런 디자인 컨셉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보시면은 조금 더 다른 게 뒤쪽에 크게 한 판이 있고요. 그 앞쪽에 계기판이 겹으로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모니터는 16.9인치 사이즈고요. 그래서 테슬라 모델 S의 17인치를 제외하면은 이 16.9인치가 가장 큰 사이즈가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16.9인치 치고는 또 그렇게 커 보이진 않아요. 실제로 시각적으로 이렇게 느끼는 거는 한 12.3인치 정도의 그런 느낌인데, 어쨌든 이 사이즈가 크긴 큽니다. 그리고 이게 돌출형인데 이 뒤쪽 판이 좀 돌출형이죠. 자꾸 흔들어 보면은 움직임이라든가 소리는 또 거의 없습니다. 지금이 홈 화면이고요. 이게 이제 홈 화면이고, 이렇게 페이지 넘겨서 주요 메뉴로 접근을 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요즘 차로는 좀 드물게 이런 그래픽이라든가 폰트 하나하나가 다 되게 커요. 약간 좀 효도폰 같은 그런 느낌인데, 그래도 눈엔 좀 잘 들어옵니다. 이렇게 페이지를 넘기면은 오디오와 내비게이션 전화, 차량 정보 등이 있고요. 하나씩 들어가 보면은 차량 정보에는 이런 메뉴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좀 세부적으로 자세하게 엔진 또는 주행과 관련된 메뉴가 나오죠. 보통 쉐보레 차들 보면은 계기판에 뭐 엔진 오일 수명이라든가 타이어 공기압, 연비, 평균속도, 타이머, 뭐 엔진 작동 시간, 배터리 전화 이렇게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심지어는 냉각수 온도 뿐만 아니라 변속기 오일 온도, 에어필터 수명과 브레이크 패드 수명까지 나와요. 이렇게 에어필터와 브레이크 패드 수명까지 나오는 차가 거의 없죠.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하나하나 누르잖아요. 그러면은 좀 더 세부적인 상태를 볼 수가 있고요. 지금 보시는 이 화면을 계기판에 표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계기판 표시가 있잖아요. 이걸 누르면은 계기판 왼쪽에 이 정보가 표시가 됩니다. 그리고 이 아이콘을 누르면은 말 그대로 2열에 있는 공조장치를 여기서 컨트롤 할 수가 있습니다. 설정으로 들어가면은 여기서 좀 더 세분화된 메뉴가 나오는데, 이제 운전과 관련된 메뉴는 차량이고요. 그리고 이 인터페이스도 약간 좀 특이한 게, 보통 대부분의 차들은 모니터 내에서 그 메뉴 오르고 내릴 때 그냥 거의 일직선으로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근데 이 차는 약간 사선이에요, 대각선. 그래서 이것도 좀 특이하죠. 여기서 차량으로 들어가면은 발레 모드와 실내 온도 조절 시스템, 이 메뉴에서도 자동 통풍 시트 끄기와 켜기,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은 시동 시 실내 온도가 설정 온도보다 훨씬 높으면은 자동으로 이게 기능이 실행이 되는 거죠. 그리고 앞뒷유리 김서림 자동 방지도 있고요. 좀 찾기가 힘들다 그러면은 검색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찾아볼 수도 있습니다. 참고로 차량에서 사이드 스텝으로 들어가면은 이 사이드 스텝도 켜기와 끄기를 선택을 할 수가 있는데, 이걸 굳이 뭐 끌 필요가 있을까 생각을 하지만, 만약에 뭐 주차를 했는데 이쪽에 뭐 보도블록이나 뭐 돌 같은 게 있으면은 이 기능을 사용을 안 할 수도 있는 거죠. 시스템에서 이 대화 강화 모드로 들어가면은 끄기와 보통 강하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1열과 2열, 3열 승객 그 대화 할 수 있게 편의사양이죠. 강하게 누르면은 이렇게 더 울리잖아요. 그러니까 2열과 3열에 앉은 사람이 1열에 앉은 사람의 그 말을 더 잘 들을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뒷좌석 마이크 꺼짐 기능도 있고요. 그래서 이 기능을 위해서 1열 헤드레스트에 이렇게 스피커도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로 넘어가면은 무드 조명이 있는데, 무드 조명의 적용 범위는 생각보다 넓은 편입니다. 도어 트림과 대시보드 또는 센터 패시아 요 아래쪽까지 무드 조명이 적용이 되어 있어요. 색깔 종류는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총 8가지고요. 익스플로러 같은 경우도 이렇게 무드 조명 그 종류가 그렇게 많지는 않죠. 근데 색깔 자체는 다 예쁩니다. 참고로 이 무드 조명은 드라이브 모드와도 연동이 가능합니다. 카메라로 들어가면은 이제 이게 후방 카메라 화면인데, 기본 2분할입니다. 이쪽이 위에서 내려다본 탑뷰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모니터가 이렇게 여기 기울어져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뭔가 여기를 더 많이 쓸 수 있는데, 요 이제 디자인적인 측면 때문에 요거까지 못 쓰는 것 같아요. 이쪽에 있는 아이콘을 누르면은 지금 일반이고, 이게 와이드 앵글 달려서 볼 수가 있고요. 요거는 오버헤드, 이거는 측면, 이렇게 앵글을 달리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건 3D 오버헤드인데, 이렇게 사방을 돌려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움직임은 자연스러운데, 이 차 애니메이션은 약간 좀 되게 2D 같네요. 그리고 왼쪽에 보시면은 주로 사용하는 큰 메뉴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오디오고요, 내비게이션. 보시는 것처럼 내비게이션의 그 화질 자체가 아주 그렇게 썩 예쁜 편은 아니고요. 이것도 약간 좀 비대칭이네요. 화면이 출력되는 게. 이건 전화고요.
이걸 누르면은 아까 말씀드린 그 차량 정보 그 메뉴로 이동을 합니다. 통풍구 아래쪽에는 공조장치 패널이 있고요. 이쪽에 그 공조장치 패널 액정이 이게 면적은 넓은데 실제로 이 아이콘들이 표시되는 그 면적 자체는 약간 좀 작은 느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니터는 되게 크지만 폰트나 그래픽이 요 공조장치의 이 그래픽이나 폰트는 좀 작고요. 요 아래쪽에 있는 이 버튼 눌러서 이렇게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기본적으로 모니터의 위치가 높다 보니까 공조장치 패널의 그 위치도 좀 높게 설정을 할 수가 있어서 이 공조장치도 눈에 좀 잘 들어와요. 그러니까 바라보는 시야가 많이 밑으로 안 내려갑니다. 이 차의 성격에 맞게 이 센터페 시야 이 자체의 면적이 되게 넓습니다. 그러니까 이 폭이 굉장히 넓죠. 그리고 여기에도 우드 장식이 적용이 되어 있고요. 요즘 신차를 생각을 하면은 하이그로시의 그 비율이 굉장히 적은 편입니다. 거의 안 쓰이다시피 했죠. 실내에서 디자인이 풀 체인지 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기어 레버인데, 기존의 에스컬레이드는 칼럼식을 사용을 했잖아요. 근데 그 칼럼식도 좀 종류가 있어서 에스컬레이드의 칼럼식은 진짜 트럭 같았거든요, GMC. 근데 완전 승용차스럽게 기어 레버 타입으로 바뀌었습니다. 근데 딱 요거만 보면은 요 자체의 디자인이 또 아주 그렇게 세련된 건 아니에요. 참고로 전자식 기어 레버라서 앞뒤로 한 번씩만 움직이면은 R&D로 변속이 되고요. 차문을 열면은 뒤상대에서 자동으로 P로 체결이 됩니다. 기어 레버 앞쪽에는 버튼이 3개가 있는데 오토홀드와 ISG 그리고 차로 이탈 방지입니다. 이게 기어 레버 뒤에 있어서 처음에는 이게 좀 잘 안 보여요. 기어 레버 뒤쪽에는 컨트롤러가 있고요. 오디오 버튼이고요. 구형에 비하면은 실내 디자인이 굉장히 많이 좋아졌는데 아직까지 딱 이런 부분에서는 그 쉐보레 같이 공유하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이거는 홈 화면이고 이걸로 이렇게 조절을 해서 이동하거나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비상등이고요. 그러니까 비상등 위치가 약간 좀 뒤에 있죠. 뒤쪽에는 무선 충전 패드가 있고요. 무선 충전 패드가 핸드폰 이렇게 꽂는 방식이에요. 그 쉐보레처럼. 컵홀더의 경우에는 이쪽에 커버를 열면은 이렇게 나오고요. 이제 컵홀더에 그 날개가 있긴 있는데 뭐 그렇게 길진 않죠. 그리고 이 앞쪽에는 또 수납 공간이 있고요. 차 넓이에 맞게 이 센터 콘솔 박스 커버 자체도 되게 넓어요. 그리고 이거를 열면은 이렇게 센터 콘솔 박스가 나오는데, 이거는 센터 콘솔 박스라기보다는 그냥 냉장고 또는 냉동고의 그런 느낌이죠. 이 차가 좀 되게 특이한 게 그 냉동 기능이 있어요. 보통 차에 냉장 기능이 있는 차는 그래도 가끔 있지만 얼음을 얼릴 수 있는 그 냉동 기능이 있는 차는 거의 없잖아요. 이 차는 그 냉동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같이 여름철에 굉장히 유용한 기능이고요. 글로브 박스의 용량은 차 크기 대비해서 그렇게 큰 편 아닙니다. 근데 이 안쪽에도 굉장히 부드러운 소재로 마감을 해놨고요. 그래서 구형에 비하면은 이런 전체적인 소재가 꽤 많이 좋아졌습니다. 참고로 이 중간 부분 아래쪽 도어트림과 여기는 직물이 쓰였는데 여기에 쓰인 직물의 느낌도 괜찮아요. 차 사이즈 대비해서 이 운전대의 크기는 좀 작은 편이고요. 운전대 림의 두께도 약간 좀 얇은 그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제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그 림의 두께가 좀 딱 맞습니다. 보통 요즘에 SUV나 승용차와는 달리 운전대의 각도가 계기판 쪽으로 약간 좀 뉘어진, 그러니까 약간 좀 여기서 트럭의 느낌이 나죠. 여기에도 우드 장식이 적용이 되어 있고요. 운전대 조절은 전동이고 패들 시프트도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품질이 좋아졌다는 게 패들 시프트도 이 조작감 있잖아요. 이게 되게 쫀득해요. 플라스틱 느낌 많이 안 나고 좀 쫀득쫀득한 그런 조작감입니다. 계기판도 풀 디지털이고요. 보시는 것처럼 화질 자체가 좀 되게 또렷해요. 시인성도 전체적으로 괜찮은 편이고요. 이 계기판은 크게 보면은 3분할이 되어 있는데 가운데가 저렇게 속도계가 강조된 디자인이고 타코미터는 이쪽 아래에 조그맣게 표시가 됩니다. 그리고 양쪽에 표시되어 있는 정보는 바꿀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좌측 정보창에는 날짜와 엔진오일 수명, 타이어 공기압, 연비 등을 선택을 할 수가 있고요. 평균 속도와 타이머, 오프로드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측 정보창에는 끄기와 오디오 재생 중, 내비게이션, 오디오 및 내비게이션 이렇게 3가지가 있는데, 그러니까 좌측에 비하면 우측에 표시되어 있는 정보는 그렇게 선택의 폭이 많지는 않고요. 내비게이션을 선택을 하면은 유독 요 내비게이션만 그 로딩되는 시간이 좀 오래 걸립니다. 그리고 이 레이아웃 같은 경우에는 크게 보면은 총 게이지와 AR 카메라, 지도, 나이트 비전 4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이 게이지고요. 그러니까 게이지는 이제 보통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런 통상적인 계기판 디자인이고요. AR 카메라를 누르면은 이렇게 전면에 증강현실 기능이 활성화가 되죠. 오면서도 확인을 했는데 계기판 안에 표시되는 이 화질이 굉장히 좋습니다. 이게 캐딜락 보면은 그 룸미러에 표시되는 후방 카메라가 있잖아요. 그거보다 좀 더 자연스럽고 좀 쨍한 느낌입니다. 그리고 지도를 누르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지도가 그 로딩되는 속도가 약간 좀 있는 편이고 나이트 비전도 있어요.
이 나이트 비전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게 옵션 가격이 좀 비싼 그런 옵션인데 실제로 이제 사용하는 또 효용성이 그렇게 크진 않아요. 근데 이게 한 번만 수혜를 받으면은 꽤 유용한 기능이죠. 이게 나이트 비전 모드를 활성화를 하고 다니면은 만약에 앞쪽에 사람이 지나갈 때 약간 뭔가 그 영화 같은 그런 느낌도 왔습니다. 계기판 왼쪽에 보면 이렇게 별도의 액정이 조그맣게 또 있습니다. 여기는 크게 4가지 그 창이 있는데 이게 지금 트리 컴퓨터고요. 트리 컴퓨터는 이렇게 넘겨서 원투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걸 누르면은 이게 여기에 표시되는 게이지나 지도, AR 카메라, 나이트 비전 이렇게 총 4가지를 고를 수가 있고, 여기는 HUD 화면입니다. HUD는 높이와 밝기를 이렇게 조절할 수가 있어요. 시트의 크기는 성인 남자에게도 충분한 사이즈입니다. 보통 미국 차들이 차 크기 대비해서 시트의 크기가 좀 작은 경우가 많은데 이 차도 그래요. 근데 일반적인 성인 남자한테는 충분한 크기고요. 시트의 포지션도 꽤 높습니다. 구형처럼. 좌판의 길이도 짧은 편은 아니고요. 참고로 센터페시아 쪽에는 이렇게 수납 공간이 있어요. 핸드폰 하나 정도 넣을 수 있는. 그리고 브레이크와 가속 페달은 이 차의 가격이나 차 크기를 생각을 해보면 좀 아쉬운 면이 있죠. 특히 가속 페달이 좀 유난히 좀 얇아서 시각적으로 좀 아쉬운 면이 있습니다. 스티어링 칼럼 왼쪽에는 사륜 선택 모드와, 그러니까 오토와 이륜 사륜이 있죠. 그리고 드라이브 모드가 저 중간에 보시면 모드라고 있잖아요. 저게 드라이브 모드 버튼입니다. 그리고 가장 우측에는 서스펜션 올리고 내리는 그런 버튼이 있고요. 도어 트림은 꼭 미니밴을 연상케 하죠. 그 정도로 상하의 높이가 굉장히 길고요. 이 도어 트림 역시도 굉장히 여러 가지 소재가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가죽도 있고요, 우드도 있고 직물도 있고 굉장히 여러 가지 소재가 쓰였습니다. 유리는 당연히 4개 모두 다 원터치이고요. 통풍 시트도 마련이 되어 있어요. 쉐보레처럼 이 차 역시도 통풍 시트와 열선 시트의 그 조명이 동일해요. 보통 통풍 시트는 거의 대부분 파란색이잖아요. 이 차는 열선과 조명이 동일합니다. 이 차는 7인승이어서 2열에 2개의 독립 시트가 놓입니다. 지금은 2열 시트를 가장 뒤로 슬라이딩 한 상태고요. 이 상태에서는 무릎과 앞시트 사이에 주먹이 2개 반 정도가 들어가요. 차 크기 대비해서 그렇게 2열공에 넓지 않다라고 할 수가 있지만 구형보다는 이게 넓어진 겁니다. 그리고 2열 시트는 슬라이딩도 가능하고요. 등받이 각도 조절도 가능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 2열 등받이 각도 조절 폭이 꽤 큰 편이에요. 보통 2열 시트 조절과 슬라이딩은 밑에 있는 그 레버 그걸로 하잖아요. 이 차는 이 레어 방식으로 다 처리를 했어요. 그래서 약간 좀 특이하죠. 이번에 에스컬레이드 시승하면서 약간 놀란 게 소재가 좋아진 건데, 특히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아래쪽에도 부드러운 소재로 마감을 했고요. 요 아래쪽은 시트를 가장 낮추면은 밑에 쪽의 공간이 좀 제한적입니다. 그리고 2열 승객을 위해서는 여기에 별도의 공조장치가 마련이 되고요. 열선 시트도 마련이 되어 있고 통풍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쪽에는 이렇게 컵홀더가 마련이 되는데, 이 컵홀더가 나오는 이 패널 자체가 좀 굉장히 묵직하고 좀 탄탄하죠. 이쪽에 그 소재, 이게 우레탄인데 소재도 괜찮은 편이고요. 근데 여기에 컵홀더에는 따로 날개가 없습니다. 가장 하단에는 USB 단자 2개와 HDMI 단자가 2개가 있고요. 요거는 그 220과 110 겸용이죠. 2열 승객을 위해서는 12.6인치 모니터가 양쪽에 하나씩 마련이 됩니다. 그러니까 2열에 적용되는 모니터 치고는 이 사이즈가 꽤 큰 편이죠. 이거는 헤드폰, 헤드셋 추가고요. 그리고 이 톱니바퀴를 누르면은 이렇게 설정으로 이동을 하는데, 이게 모니터는 크지만 그 안쪽에 있는 그 메뉴가 아주 그렇게 많은 편 아니에요. 이거는 내비게이션이고요. 2열에도 그 내비게이션이 그 로딩 될 때 그 시간이 조금 걸립니다. 여기서는 USB 그 2개와 HDMI 1, 2 선택을 할 수가 있고요. 참고로 3열 시트로는 이 가운데 쪽 통로로 지나가는데, 확실히 이 차가 사이즈가 크다 보니까 이 통로의 폭도 넉넉해요. 그래서 2열에서 3열로 들어가는 그런 편의성은 꽤 좋은 편입니다. 구형에 비하면 3열의 공간도 좋아졌어요. 사실 구형 같은 경우에는 이 사이즈 대비해서 2열과 3열이 이렇게 좁을 수가 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공간이 그렇게 좋지는 않은데, 기존에 비하면 이런 거주성이 꽤 좋아졌습니다. 지금은 2열 시트 등받이를 조금 세운 상태고요. 이 상태에서 제가 3열에 앉으면은 여기에 주먹 하나 정도의 공간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전체적인 공간만 놓고 오면은 3열도 앉을만 한데, 물론 2열과 1열 대비해서 3열 시트의 그 좌판 길이가 좀 굉장히 짧죠. 근데 요것만 놓고 오면은 3열도 성인도 앉을만 합니다. 참고로 3열 승객이 밖으로 나갈 때는 이 통로로 나가야 되는데, 이 버튼을 누르면은 2열 시트를 더블 폴딩 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한 번 누르면은 이렇게 시트가 완전히 접히고요. 한 번 더 누르면은 이렇게 전동으로 완전히 더 접히죠. 참고로 2, 3열 승객을 위해서는 송풍구가 천장에 있고요. 요거는 옷 고리고, 유리 같은 경우에는 원터치로 작동이 되고 이렇게 끝까지 내려갑니다. 근데 유리가 2열은 이중 접합은 아니에요.
근데 이중접합이 아닌 것 치고는 좀 두껍습니다. 유리가. 3열 승객을 위해서는 여기에 작은 수납 공간과 컵홀더가 마련이 되어 있고요. USB도 있고요. 여기는 뭔가 이 커버가 열리는 수납 공간 커버 같은데 그건 아니고요. 그냥 손 이렇게 팔꿈치 놓는 자리입니다. 3열 승객을 위해서는 송풍구가 천장에도 있지만 여기에도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2열보다 바람 나오는 면적이 3열이 더 넓지 않나 싶습니다. 트렁크는 킥 모션 감지도 되고요. 이 엠블렘을 누르면은 이렇게 전동으로 열립니다. 확실히 차가 크다 보니까 3열 시트까지 세워도 기본 트렁크 용량이 좋아요. 기본 트렁크 용량이 722리터고요. 이거는 기존 대비해서 68%가 늘어난 거죠. 그리고 3열을 폴딩하면은 2065리터, 2열까지 모두 폴딩하면은 3427리터까지 늘어납니다. 이 커버를 들어 올리면은 여기에도 작은 수납 공간이 있고요. 이 차가 높아갖고 이 커버 들면은 아래쪽에 공간이 좀 많을 것 같은데 생각보다는 좀 얕습니다. 오른쪽에는 2, 3열 시트를 전동으로 접을 수 있는 버튼이 있습니다. 이게 원터치가 아니고요. 누르고 있어야지 이렇게 전동으로 접힙니다. 펴는 것도 전동으로 펴지고요. 이거 역시도 중간에 딱 띄면은 딱 그 자리에서 멈추죠. 그래서 3열 시트까지 접으면은 보시는 것처럼 트렁크부터 저기까지 완전히 평평하게 이어지고요. 그리고 2열 시트도 여기서 더블 폴딩이 가능합니다. 이 버튼 누르면은 이렇게 한 번 접고요. 또 한 번 누르면은 이렇게 더블 폴딩이 되죠. 이쪽도 마찬가지고요. 2열 시트는 접는 거는 전동인데 다시 이제 원래대로 하는 거는 수동입니다. 2열까지 모두 접으면은 트렁크 바닥부터 저 2열 시트까지 굉장히 평평하게 쭉 이어집니다. 구형에 비하면은 소재라든가 마무리가 많이 좋아졌는데 이쪽 부분 같은 경우에는 약간 좀 마무리가 아쉬운 면이 있죠. 이게 뭔가 약간 좀 깨진 것 같은 플라스틱이 그런 느낌이고요. 만지면 약간 좀 까칠합니다. 근데 구형에 비하면은 참고로 구형 같은 경우는 이쪽에도 그 마무리가 좀 굉장히 좀 부실했는데 지금 신형은 그거보다는 좀 한층 좋아졌어요. 오버헤드 콘솔에 보면은 굉장히 많은 버튼들이 있는데 일단 이거는 썬루프, 그 선바이저고요. 이거는 슬라이드, 이거는 틸트입니다. 그리고 이 오버헤드 콘솔에 있는 버튼으로 2열의 시트를 접고 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3열의 시트를 펼 수도 있고요. 이렇게 전동으로 펼 수가 있죠. 그리고 접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다이얼의 경우에는 트렁크 열림 높이를 설정하는 건데, 그러니까 맥스와 4분의 3이 있고, 그러니까 보통 미국 차들 또는 쉐보레 차들 보면은 이런 같은 기능의 다이얼이 이 도어 트림에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 차는 오버헤드 콘솔에 있습니다. 예, 시동을 걸 때의 소리는 좀 큰 편입니다. 그 소리 볼륨을 들으면은 아, 확실히 큰 엔진이 탑재가 됐구나 라고 대략 예상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실내에서 들리는 저 배기음이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밖에서 들으면 큰데. 그리고 전체적인 방음이 좋은 편이어서 이 공회전 때 실내로 들리는 이 엔진 소리가 그렇게 아주 볼륨이 크진 않아요. 기본적으로 방음이 좋아도 저렇게 엔진이 크면은 뭔가 소리가 좀 되게 클 것 같은데 잘 들리긴 하지만 되게 좀 베이스 톤이어서 아주 이렇게 귀에 거슬리는 그런 음색은 아닙니다. 근데 정차 시에 이 진동이 좀 이렇게 간헐적으로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진동이 있으면은 이렇게 일정하게 있잖아요, 파장이. 근데 이 차는 이렇게 없다가 가끔가다 이렇게 슥 흔들리고, 그러니까 좀 간헐적으로 이렇게 진동이 있습니다. 그리고 에어컨을 켜보면은 보통 에어컨 키면은 이제 진동이 생기는 경우가 많은데 이 차는 첫 초기에만 진동이 조금 있고 에어컨 가동 유무에 상관없이 진동 대책은 동일합니다. 근데 에어컨 송풍 소리가 아니라 그 이외에 무슨 컴프레서 같은 거 돌아가는 소리가 좀 큰 편이에요. 이 차의 파워트레인은 6.2L 8기통 가솔린 엔진과 10단 자동 변속기로 조합이 됩니다. 엔진의 배기량은 기존과 동일하고요. 반면에 변속기는 기존의 8단에서 10단으로 업그레이드가 됐습니다. 보통 고출력 차 또는 큰 차가 그렇듯이 이 차 역시도 크리핑 할 때, 그러니까 브레이크 페달에서 발만 떼면은 천천히 움직이는 속도 있잖아요, 멈췄을 때. 그런 크리핑 속도는 꽤 낮은 편이에요. 기본적으로 이 차가 되게 무겁고 그러다 보니까 초반에 움직일 때는 무거운 느낌이 확실하게 있고요. 근데 나중에 가면은 오히려 좀 속도가 더 잘 붙고 그렇습니다. 에스컬레이드는 이번에 풀체인지가 되면서 여러 가지 면에서 개선이 많이 됐는데 제가 가장 눈에 띄는 거는 주행 안정성이에요. 기존 같은 경우에는 MRC가 있긴 했지만 차가 워낙 무거워서 소위 말해서 좀 뒤뚱거렸죠. 그 롤도 되게 많고. 그래서 간선도로 같은 달릴 때 차선 정확하게 맞춰서 가려면은 좀 조향에 신경을 써야 됐거든요. 근데 이 신형 에스컬레이드는 그런 면에서 굉장히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이 주행에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가장 좋아진 부분이 그런 주행 안정성과 승차감이 아닌가 싶습니다.
거기다가 방음도 좋아져갖고 기본적으로 이 차는 좀 조용한 차에 가깝습니다. 일단 타이어만 봐도 트레드웨어 700짜리 타이어잖아요. 트레드웨어가 700이라는 것은 이제 성능, 그립 이거와는 조금 거리가 먼, 그러니까 연비라든가 마일리지 이쪽으로 좀 특화된 그런 타이어인데,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방음이 좋기도 하지만 그 타이어까지 방음에 유리한 제품을 꼈기 때문에 전체적인 방음 또는 소음은 꽤 적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 차가 되게 크잖아요. 전면 투영 면적도 넓고 공기정개수도 아마 높을 거고, 심지어 앞유리의 면적이라든가 그 각도도 좀 있는 편이고, 그래갖고 달리면은 소리가 많이 날 수밖에 없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처럼 90으로 달려도 전면에 풍처럼 이렇게 슥슥하고 부딪히는 소리 있잖아요. 그 소리가 다른 차들보다 좀 더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이 속도에서도 요 필러 쪽 있잖아요. 보통 이제 프레임레스 도어 차들 타면은 나는 이쪽에서 나는 소리, 그런 소리가 살짝 있어요. 근데 이 차 크기라든가 그런 거 생각을 하면은 어느 정도는 이해가 가는 부분이고, 그리고 하체는 기본적으로 좀 부드러운 편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MRC와 에어 서스펜션이 같이 적용이 되면서 그런 자잘한 롤 있잖아요. 운전자가 좀 불안함을 느낄 수 있는, 또는 좀 이렇게 휘청대는 그런 느낌이 굉장히 많이 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보면은 좀 비약적인 그런 개선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일단 구형에 비하면은 승차감이 훨씬 좋아요. 단순히 이게 방음이 좋은 게 아니라 그 하체 자체가 그 롤을 잡아주는 능력이 굉장히 좋아져 갖고, 바운싱도 그렇고요. 이런 승차감 면에서는 굉장히 큰 개선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방금 내리막 회전할 때의 속도는 요즘에 탄 시승차 중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고요. 그러니까 보통 전자장비의 제어도 그 차의 성격에 맞게 세팅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큰 SUV라든가 패밀리카다 그러면은 좀 보수적으로 하고, 좀 스포티하다 그러면은 좀 더 적극적으로 하고, 그렇게 맞춰서 세팅을 하는데, 이 차는 차가 워낙 크니까 전자장비를 굉장히 보수적으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초반에 진입을 할 때 차가 이렇게 일정 수준 이상으로 기울어지잖아요. 그러면은 전자장비가 엔진 출력을 이렇게 확 많이 줄입니다. 그래서 계속 밟고 있어도 속도가 안 나고요. 따라서 마음도 편하고요. 근데 그렇게 차가 무겁고 그런 거에 비해서 저 내리막에서 이쪽으로 코너 진입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생각보다 또 차가 그렇게 많이 안 기울어지고요. 이 차도 ISG가 있는데, ISG 꺼지거나 켜졌을 때 그 흔들림 또는 떨림은 이 정도면 꽤 적은 편이에요. 소리도 적고. 그러니까 당연히 떨리긴 하는데 온오프 때 아주 짧게 순간적으로 있습니다. 근데 이 차는 ISG가 잘 작동을 안 해요. 그래서 어저께 같은 경우에는 ISG가 작동을 잘 안 하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쨌든 온오프 시에 그런 그 떨림은 꽤 적은 편이에요. 그러니까 이 차가 전자장비의 제어가 보수적인 게, 코너에 진입을 했을 때 제어를 하잖아요. 엔진 출력을 줄이는데 계속 밟고 있으면은 또 순간순간 엔진 출력을 또 살려주거든요. 근데 그게 매끄럽지가 않아요. 풀어주려면 이렇게 좀 적정한 선에서 이렇게 쭉 풀어주던가 해야 되는데, 계속 밟고 있으면은 확 풀었다가 또 이거 너무 많이 차가 기울어진다 그러면 또 확 줄였다가 그렇습니다. 이거 역시도 구형보다 회전할 때 그 안정성이 굉장히 좋아진 거죠. 구형 같은 경우에는 저 코너가 아니라 강변북로 그 마포대교 지날 때 이렇게 약간 좀 굽은 곡률 그 구간이 있잖아요. 거기를 이렇게 조금만 빨리 지나도 차가 되게 많이 기우뚱거려 갖고, 코너에서는 살살 다녀야 되는구나 라고 느꼈는데, 지금은 그때보다는 이게 훨씬 좋아진 거죠. 그리고 가속력의 경우에는 딱 이 차의 그 엔진 출력에 또는 배기량에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수준입니다. 정지에서 200km까지의 가속 시간을 보면은 제 동영상 기준으로 약 27초인데, 이거는 그랜저 IG 3.0 이거와 대략 비슷합니다. 아까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차가 무게가 있어갖고 처음에 이제 급출발을 하면은 그때는 조금 느린데, 좀 나중에 지나가면은 오히려 좀 소위 말해서 이제 후속발이 사는, 보통 이제 대대기량 차들이 나중에 갈수록 이제 후속발이 살아있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이 차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최고 속도는 208km에서 제한이 돼요. 요즘에 다른 차들과는 좀 달리, 그러니까 이건 좀 작동이 매끄럽지가 않은 건데, 보통 속도 제한이 걸리면은 그 즈음쯤 가서 이제 속도가 천천히 이제 감소가 되거나 부드럽게 이제 속도 증가가 멈추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제한이 걸린 차들은. 근데 이 차는 쭉 올라가다가 속도 제한이 걸리면 쿵 하고 멈춥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좀 작동이 매끄럽지 않고요. 이게 보통 미국 차들한테서 나타나는 그런 특성 같아요. 그리고 운전 특성은 이것도 좀 좋아진 부분 중에 하나예요. 예를 들어서 이 차가 구형보다 차가 더, 그러니까 전고가 높아졌거든요. 근데 시트에 앉았을 때 와, 되게 껑충하다, 그런 느낌이 좀 많이 희석이 됐어요. 구형 같은 경우에는 차에 앉으면은 야, 진짜 높다, 마을버스 같다, 이런 생각 되게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이 차는 그 정도는 아니에요. 분명히 시트 포지션이 아주 그렇게 크게 차이가 나는 거 아닌데 그런 느낌이 많이 줄었습니다. 하지만 차가 높은 건 유효하죠. 예를 들어서 지금 이렇게 카니발 지나가잖아요. 그럼 이렇게 내려다봅니다. 그리고 시트 포지션을 가장 낮춰도 이렇게 내려다보는 그런 포지션이 나오고요. 그리고 대부분의 미국 차들처럼 이 차 역시도 사이드 미러의 사각지대가 되게 커요. 테슬라만큼은 아니에요. 테슬라는 진짜 안 보이는데 이 차는 그거보단 좀 낫지만 사각지대가 큽니다. 그래서 이렇게 직선으로 가다가 차선 변경을 할 때도 그렇지만 이제 합류하는 거에서 이렇게 사선으로 들어오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럴 때 진짜 이렇게 해서 봐야 돼요. 안 그러면은 좀 되게 답답합니다. 요즘에는 이렇게 대배기량 8기통 거기다가 S5나 DOHC도 아니고 OHV 엔진을 경험할 일이 거의 없는데, 그래서 요즘에 우리가 흔히 경험하는 DOHC 직분사 4밸브 이거와 소리가 좀 달라요. 예를 들어서 방금 소리를 들으면 대략 느낌이 오시겠지만 소리가 좀 더 뭐라고 그러죠? 거칠고 좀 와일드하고 또는 또 올드한 그런 소리를 냅니다. 물론 취향에 따라서는 이 엔진 소리가 좀 되게 듣기가 좋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요즘에 나오는 그런 좀 카랑카랑한 엔진 소리와는 그 사운드가, 음색이 좀 다르거든요. 방금은 스포츠로 코너를 돌았는데 확실히 투어랑은 좀 다르네요. 투어보다 좋다기보다는 그냥 좀 다릅니다. 방금 그 스포츠로 돌았을 때는 엔진 출력을 줄이는 건 비슷한데 뭔가 줄이는 게 좀 더 세련됐네요. 이렇게 확 하고 이렇게 주춤할 정도로 줄이는 건 아니고요. 좀 이렇게 세련되게 풀어줍니다. 그리고 대략 예상을 하시겠지만 이 차는 회전 반경이 꽤 크죠. 방금처럼 3차로에서 멈춘 상태에서 끝까지 돌면은 이만큼 넘어가요. 어쨌든 차가 5m가 훌쩍 넘으니까 유턴할 때 조금 불편할 수는 있습니다. 이렇게 풀 가동을 해보면은 이 차가 직진성도 좋아졌지만 약간 굽은 길을 고도로 달려도 불안함이 굉장히 적습니다. 구조적으로 이렇게 차가 높고 무거우면은 롤이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 이런 면에서 보면은 MRC와 에어 서스펜션의 효과가 꽤 큰 거죠. 그리고 고도로 올라가면은 낮은 속도와 비례해서 이런 풍절음이 커지는 건 아닌데 추가적인 풍절음이 있죠. 예를 들어서 이 차는 아주 빠른 속도로 달리면은 저 B필러 쪽에서 좀 새는 소리가 있고요. 근데 뭐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용하는 영역이 아니고, 특히 이 차 같은 경우에는 운전하다 보면은 그게 빨리 달릴 차는 아니구나, 성격 자체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드라이브 모드는 크게 투어와 스포츠 두 가지가 있는데, 스포츠로 하면은 대부분의 차들처럼 파워트레인의 반응이 빨라지고 하체도 좀 단단해지는데, 이게 투어와 스포츠의 차이가 그렇게 큰 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댐핑 같은 경우도 좀 단단해지긴 하지만 뭔가 승차감은 거의 그대로 유지가 되면서 롤은 조금 줄어들고, 반면에 고속 안정성은 좀 더 낮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드라이브 모드가 이쪽에 있는데, 드라이브 모드 변경을 하려면은 이게 뭐 자기 차여서 아주 오래 운전하면은 안 보도 찾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드라이브 모드 버튼 누르려면은 그 림에 딱 정확하게 가려갖고 고개를 돌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보통 사용하는 버튼은 눈에 보이도록 배치를 하는 게 그게 좀 상식인데, 이 차는 일부 버튼은 좀 잘 안 보입니다. 그리고 운전자는 굴림 방식을 이륜과 사륜
이 두 가지로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쪽에 오토와 이륜, 사륜 버튼이 세 가지가 있잖아요. 이 중에서 선택을 하시면 되고요. 오토는 말 그대로 이륜과 사륜을 자기가 맘대로 왔다 갔다 하는 거고요. 엔진 효율로 보면은, 연비로 보면은 그냥 이륜으로 다니시는 게 편하고, 어제 오늘 주행을 해보면은 이륜과 사륜의 그런 주행 감각 차이가 아주 그렇게 큰 건 아니에요. 근데 가끔 가다가 예를 들어서 많이 기울어진 곳에서 이륜과 사륜 변환을 하잖아요. 그러면 어떤 때는 이 사륜이 완전히 풀리지 않아서 그 좀 소음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 변속기도 좀 되게 꿀렁거리고, 참고로 이 변속기는 이륜 모드만 기준으로 하면은 그냥 전반적으로 좀 무난합니다. 이 차가 저속에서, 주로 이제 저속에서 그런데 천천히 움직일 때 막 1단, 2단, 3단 그거 넘어갈 때 낮은 속도에서 그때는 좀 이렇게 꿀렁거림이 있어요. 오르막이든 내리막이든 스포츠 모드에서도 보수적인 세팅인 건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이 차는 빨리 달리는 그런 성격의 차는 아닌 거죠. 그리고 이 차가 연비가 안 좋잖아요. 좋은 차가 될 수가 없죠. 근데 생각보다는 연비가, 체감 연비가 괜찮습니다. 물론 모든 차에 해당되는 얘기인데, 빨리 달릴 때와 이렇게 정속 주행할 때의 그 연비 차이가 다 있죠. 근데 이 차는 유독 커요. 그러니까 풀악셀에서 빨리 달리면은 정말 저 게이지 또는 주행거리가 쭉쭉 떨어지고요. 근데 이렇게 정속 주행 천천히 달리면은 저게 좀처럼 또 잘 안 떨어집니다. 그래서 까마로도 그렇고 이제 이런 좀 그 밟을 때와 안 밟을 때 좀 차이가 있어요. 제가 어제 오늘 총 주행을 하니까 지금 게이지가 딱 절반에 있고요. 남은 주행 가는 거리는 240km입니다. 물론 요 주행 거리는 가장 최근에 또는 지금 어떻게 운전을 했느냐에 따라 달라지긴 하지만, 연료탱크 91리터까지 생각을 해보면은 생각보다는 연비가 괜찮은 편이죠. 참고로 이 정도 사이즈면은 연료탱크가 한 100리터는 돼야 될 것 같은데 91리터예요. 이게 연비가 좋아져 갖고 구형에 비하면은 연료탱크의 사이즈도 좀 줄었습니다. 결정적으로 실린더 컷오프 기능도 구형보다 좋아졌어요. 기존에는 AFM이라고 불렸는데 지금은 DFM이라고 이름이 바뀌었고요. 그리고 아까 2열과 3열에도 잠시 앉아봤는데 1열 대비해서 2열은 승차감이 좀 확 떨어집니다. 제가 1열은 기존에 비해서 롤이나 이런 바운싱 이런 게 되게 잘 잡았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확실히 2열은 1열 대비해서 그런 롤과 바운싱 움직임이 좀 더 많아갖고 승차감의 차이가 꽤 큰 편이죠. 그리고 3열 같은 경우에는 생각보다는 또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2열이 승차감이 이렇게 떨어지니까 3열은 더 나쁘겠지 했는데 3열의 승차감이 예상처럼 그렇게 떨어지지 않습니다. 단지 좌판의 길이가 좀 짧아서 이제 그게 좀 단점이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생각보다 3열은 또 무릎 공간이 괜찮은 편이고요. 그래서 어제 오늘 이 신형 에스컬레이드를 시승을 해보니까 구형에 비하면은 상품성이 굉장히 많이 좋아졌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거의 모든 면에 걸쳐서 다 좋아졌어요. 그래서 가격이 이게 구형보다 한 3천만 원 정도가 비싼데 차값이 1억이 넘어가면은, 그러니까 1, 2천만 원 오른 거는 그런 심리적인 저항감이 좀 적거든요. 근데 이 차 같은 경우에는 사양을 면면히 보면은 오른 가격이 좀 납득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MRC와 에어 서스펜션이 적용이 되면서 주행 안정감이 굉장히 좋아진 것은 물론, 실내 같은 경우에도 내장재나 디자인이 엄청 좋아졌죠. 구형 같은 경우에는 딱 차에 타면은 이건 그냥 딱 그야말로 좀 트럭 같은 그런 느낌이어서 캐딜락의 옷을 입은 트럭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차는 트럭의 느낌을 거의 싹 걷어내고 좀 고급 SUV 또는 세단 같은 그런 느낌도 있어요. 거기다가 차의 마무리도 좋아졌는데, 구형 같은 경우에는 그 구형 대비해서 이건 오히려 마무리가 더 안 좋아지지 않나 싶을 정도로, 특히 트렁크 열면은 그쪽에 되게 엉성했거든요. 근데 지금 이 차는 그거보다는 훨씬 마무리가 좋아져갖고 이런 면에서도 좋은 점수를 줄만 합니다. 거기다가 이 외부 조명도 좀 신경을 많이 써갖고, 예를 들어서 도어록을 이제 해제를 하면은 외부에 그 손잡이 있잖아요. 그 손잡이에도 조명이 되는데 그것도 약간 페이드 인아웃이 돼요. 그리고 발판에도 펼쳐져 나오면은 그 아래 조명이 아래로 쫙 비치고요.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보면은 돈을 써서 차를 좀 만든 것 같아요. 그동안 캐딜락이 외장 디자인은 되게 좋지만 실내는 쉐보레다 그런 말 되게 많이 들었잖아요. 실내에서 좀 경쟁력이 떨어진다 그런 평가를 많이 들었는데, 이번에는 각을 잡고 신경을 쓴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거기다가 연비와 함께 MVH, 진동과 소음, 승차감까지 같이 좋아져 갖고, 이런 면에서는 예를 들어서 구형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막말로 에스컬레이드는 뭔가 그 되게 큰 감성으로 타는 그런 성격이잖아요.
그래서 구형 같은 경우에는 그런 감성을 위해서 많이 부족한 승차감과 많이 부족한 주행 안정성을 좀 감수를 해야 했는데, 이 신형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에서 감수를 좀 덜 해도 되니까 그런 면에서 크게 장점이 되는 거죠. 물론 단점도 있어요. 이 실내 같은 경우가 많이 좋아지긴 했는데 아직도 일부 버튼에서는 쉐보레의 향기가 나고요. 예를 들어서 기어 레버 주변 쪽의 버튼들은 영락없는 쉐보레죠. 그리고 좀 안 좋은 노면으로 가면은 2열 쪽에서 좀 달그닥거리는 그런 잡소리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구형보다 좋아진 거예요. 이게 신형이 되면서 방음이 좋아지고 그에 따라서 실내가 조용해졌잖아요. 그러면은 작은 잡소리도 더 잘 들리게 마련인데 그런 잡소리가 굉장히 줄어든 거 보니까 이것도 개선이 됐다고 할 수가 있겠죠. 참고로 HUD 같은 경우에는 저 폰트가 굵은 편이어서 잘 보이긴 하는데 저기에 표시되어 있는 정보가 좀 되게 제한적이에요. 저기에 차 속도와 ACC 세팅 속도 그리고 앞차 뭐 이 정도밖에 안 보이니까 요즘에 나오는 HUD 치고는 저기에 표시되어 있는 정보가 좀 적은 편이죠. 그리고 아쉬운 것 중에 하나는 차로 유지 기능이죠. 이 차는 차로 이탈 방지만 있고 차로 중앙을 잡는 유지 그 기능은 없어요. 그러니까 차선 안에서 왔다 갔다 하죠. 캐딜락은 현지에서 슈퍼크루즈라는 좋은 시스템이 있긴 한데 국내에 들어올 것 같진 않고요. 사실 슈퍼크루즈가 제가 알기로는 지금 미국과 캐나다만 되거든요. 그러니까 국내에 들어올 가능성은 거의 없죠. 어쨌든 에스컬레이드는 이번에 풀 체인지가 되면서 상품성이 굉장히 많이 좋아졌다고 하겠습니다. 예, 이로써 신형 에스컬레이드의 시승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